20대부터 40대까지의 탈모 환자 비율이 전체의 62%로 탈모 샴푸는 두피 겉표면만을 케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치료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나는 어떤 유형의 탈모인지 한번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름 돋게 유용한 건강정보 용한약사 최용한입니다. 아침마다 이렇게 베개에 머리카락이 한 움큼 빠져 있는 분들, 그리고 머리를 이렇게 감을 때마다 수채구멍이 막히는 분들, 문득 이렇게 거울을 보다가 아니 언제 이런 땜빵이 생겼지? 하시는 분들 모두 집중해 주세요. 용한약사가 오늘 여러분의 탈모 고민을 종결시켜 드리겠습니다. 탈모 치료 어떻게 시작할지 막막하시죠? 이렇게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왠지 좀 병원은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탈모약 부작용이 좀 걱정되기도 하고, 약만 먹으면 될지 아니면 레이저라든지 주사라든지 클리닉, 모발 이식 좋다는 건 너무 많은데 엄두가 안 나기도 하시죠? 이런 이유로 비교적 접근이 쉬운 이 탈모 샴푸로 해결해 보려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하지만 이 탈모 샴푸는 두피 겉표면만을 케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치료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럼 거두절미하고 오늘은 탈모의 유형과 원인, 그에 따른 치료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고민은? 용한약사의 풀이는요, 중요한 것은 원인 파악, 나에게 꼭 맞는 약물 치료를 찾고 꾸준히 지속하자. 조사해보니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이 탈모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시더라고요. 실제로 병적인 탈모로 진료를 받은 국민이 해마다 이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5년 동안 총 1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또한 20대부터 40대까지의 탈모 환자 비율이 전체의 62%로 젊으신 분들도 이 탈모에 대한 걱정을 놓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탈모는 이 초기에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 골든타임을 본인도 모르고 이렇게 지나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 많은 분들이 탈모를 본격적으로 치료하기 위해서 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도 단기간에 쉽게 치료가 되지 않다 보니까 더 걱정이 크신 것 같아요. 자, 탈모약은 병원에서 이미 잘 처방해 주셨겠지만 이 탈모의 원인과 성별에 따라 이 치료하는 약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그래도 받는 분들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알고 먹는 것과 모르고 먹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잖아요. 조금 더 알고 먹는다면 지금 하고 계신 걱정들 조금은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나는 어떤 유형의 탈모인지 한번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탈모 유형 첫 번째, 바로 안드로겐성 탈모입니다. 자, 이 유형은 호르몬이 원인인 탈모인데요. 이 남성 호르몬의 종류인 테스토스테론의 작용으로 발생합니다. 테스토스테론이 이 모낭에 도달하면 5알파 환원 효소에 의해서 이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는데, 어려우니까 DHT로 할게요. 이 DHT는 모낭을 위축시키고 모발을 서서히 이렇게 가늘게 하면서 탈모를 일으킵니다. 이 안드로겐성 탈모의 특징은 머리카락이 이렇게 훅훅 빠지는 것이 아니라 주로 이 이마와 정수리 부분이 가늘어지면서 숱이 점점 이렇게 적어져 보이게 되고, 결국은 이마선이 이렇게 뒤로 밀리면서 이마가 훤히 드러나는 M자형 탈모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원인이 남성 호르몬이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여성분들보다는 남성분들에게서 주로 나타나는 탈모 증상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안드로겐성 탈모는 다행히 약물로서 치료가 가능한 편입니다. 대표적인 성분으로는 전문의약품인 피나스테리드, 두타스테리드 제제가 있는데요. 이 성분을 가진 카피약은 여러 개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프로페시아와 아보다트가 있습니다. 이 약들은 아까 말한 테스토스테론이 이 DHT로 이렇게 변환되는 것을 이렇게 억제하다 보니까 이 DHT가 모낭을 공격해서 모발을 빠지게 하는 것을 방지하는 원리로 치료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두 가지 약이 어떻게 다른지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약국에서도 많이 물어보고요. 이 남성 호르몬이 5알파 환원 효소에 의해서 DHT로 변환되는 과정을 억제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이 5알파 환원 효소는 크게 1형과 2형으로 나뉩니다. 여기서 이 2형을 억제하는 것은 바로 프로페시아, 그리고 1형과 2형을 모두 억제하는 것은 아보다트입니다. 그럼 약사님, 그럼 유형 1, 2를 모두 억제하는 이 아보다트가 당연히 더 좋은 약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시겠지만 1형은 주로 이 피지선에 분포하지만 2형은 이 모낭, 모유두라고 하는 것에 주로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탈모는 대부분 이 모유두 주변에 영향을 받으면서 이 피지선의 영향의 가능성은 낮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모유두 쪽 2형 효소를 차단하는 프로페시아 한 개만 처방받아 먹어도 충분하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이 병원마다 그리고 이 주치의마다 임상 경험이나 탈모 유형 그리고 부작용에 따라서 이 약을 처방하기 때문에 먼저 프로페시아로 시작한 후에 아보다트로 처방해 주는 경우도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러한 피나스테리드 그리고 두타스테리드 두 가지 성분의 약 중 무엇이 더 좋다라고 하기에는 어렵고요. 이 약을 드셔보시고 개인의 부작용에 따라 이 만족감에 따라서 결정하시면 되고 탈모 유형은 이 호르몬이라는 원인이 좀 명확하기 때문에 비교적 치료가 쉬울 수 있으니까 처방받으신 약을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꾸준하게 섭취하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꼭 알고 계셨으면 하는 사항이 있는데 이 호르몬 치료제는 이 가임기 여성이 손에 닿거나 이렇게 섭취했을 때는 기형아 출산 위험이 있어서 가임기 여성분들한테는 일반적으로 잘 처방이 되지 않는 의약품이니 이 드시고 있는 남성분들도 이 점을 꼭 기억해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사항, 이 남성형 탈모약과 관련해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걱정이 바로 이 성과 관련한 부작용인데요. 약국에서 탈모약을 구매하시는 분들께서 가장 많이 문의를 하시고 걱정하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 남성들이 많이 슬퍼하는 이 부작용을 일으키는 사례는 불과 3% 내외로 의외로 좀 적고 또 복용 초기에 부작용이 조금 있더라도 금방 사라지는 경우나 아니면 금방 적응하는 경우도 많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 복용을 할 때 이렇게 내성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효과가 떨어진다는 근거는 없다고 하니까 안심하시고 오히려 드시다가 갑자기 안 드시면 이 치료 효과가 사라진다고 하니까 좀 꾸준한 섭취가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남성형 탈모에는 먹는 약도 있지만 이 바르는 외용제도 있는데요. 이것도 약국에서 많이 팔리는 바로 미녹시딜입니다. 이 미녹시딜은 원래 혈압약으로 개발이 되었다가 이 약을 복용한 환자들이 발모가 되는 그리고 여기저기 털이 나는 이 부작용이 생긴 걸 알게 된 후에 이를 국소적으로 부분적으로만 사용하기 위해서 바르는 약으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이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이 영양분이 두피까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로 시중에 용량은 두 가지가 있는데 남성은 5% 그리고 여성은 3% 용액을 1ml씩 하루 2번 두피에 직접 발라주시면 됩니다. 이 여성분들에게 3% 용액을 권장드리는 이유가 이 미녹시딜의 부작용으로 우리가 원치 않게 이마나 눈썹 등에 털이 나게 되는 이 단모증 현상이 5%를 썼을 때 더 크게 동반될 수가 있어서 3%를 권장하고요. 제품에 따라서는 5%를 하루에 한 번 발라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 바르는 약의 부작용이 또 무엇일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 두피에 바르는 미녹시딜은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좀 가렵거나 아니면 따가움, 그런 발적 같은 등의 피부 자극이 나타나실 수가 있고 일부 상황에서는 이 쉐딩 현상이라고 해서 일시적으로 기존 모발이 빠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은 기존 휴지기 모발을 밀어내고 조금 더 튼튼하고 새로운 머리카락이 나기 위한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 문제가 정 걱정이 되신다면 이 미녹시딜의 용량을 원래는 하루 2번 쓰는 건데 하루 1회로 줄인 다음에 조금씩 적응해 나가면서 용량을 서서히 늘려나가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바르는 미녹시딜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호르몬에 직접 관여하는 이 프로페시아라든지 아보다트 같은 전문의약품보다 효과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이 전문의약품인 이 먹는 치료제와 함께 병행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런 걸 못 먹는 여성분들에게 1차적으로 추천됩니다. 그리고 이 최근에는 이 미녹시딜이 바르는 것보다 이 먹는 것이 더 효과가 있다고 해서 경구제로 뜨고 있습니다. 보통 남성형 탈모는 아까 말씀드린 이 호르몬 치료법이 일반적이지만 이 남성형 탈모약을 드셨을 때 우리가 싫어하는 이런 부작용이 심하신 분들 혹은 이 전용 탈모약이 없는 여성 탈모 환자들에게 제한적으로 이 미녹시딜이 경구용으로 처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만 유의하셔야 할 부작용이 아무래도 이 혈관을 확장해주는 혈압약이다 보니까 얼굴이나 팔다리가 붓거나 머리가 좀 아프거나 어지러울 수 있기 때문에 고용량을 드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저용량을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주의할 게 원래 이렇게 심장이 약한 분들 그리고 혈압이 갑자기 떨어지면 위험한 분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즉 먹는 이 미녹시딜이 무조건 우월한 것은 아니니 꼭 전문가랑 상담을 통해서 필요하신 분들만 섭취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탈모 유형 두 번째, 많이 기다리셨죠? 여성형 탈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형 탈모의 원인은 이 남성형 탈모보다 조금 더 복잡합니다. 잦은 다이어트라든지 그리고 염색, 스트레스, 호르몬 불균형, 그리고 갱년기, 갑상선 질환 등 이런 다양한 원인으로 이렇게 발생을 하는데요. 이 여성형 탈모는 남성형 탈모처럼 완전한 대머리가 되거나 이마가 벗겨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요. 눈에 잘 안 띄는 이 정수리 부분부터 숱이 서서히 없어지면서 이렇게 트리 모양으로 탈모가 진행되면서 앞머리, 가르마 부분과 이 정수리 쪽이 휑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이 여성형 탈모 치료는 원인이 다양한 만큼 이 남성형 탈모 치료보다 좀 더 까다로운 편인데요. 이 프로페시아나 아보다트 같은 이 경구 약제는 이 태아의 기형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임기 여성은 섭취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여성형 탈모 치료에는 주로 이 두피에 바르는 외용제가 주로 사용이 되는데요. 여기에는 첫 번째 아까 말했던 미녹시딜, 두 번째 엘크라넬 알파액이 있습니다. 둘 다 일반 의약품으로 처방 없이 약국에서 바로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첫 번째 약인 미녹시딜은 아까 남성형 탈모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두피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액순환을 돕는 성분의 이름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두 번째 약인 이 엘크라넬 알파액은 미녹시딜의 기전과는 좀 다르게 이 호르몬 치료약인데요. 이 안드로겐성 탈모이신 분들, 즉 남성 호르몬 때문에 탈모가 생기신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이 약은 먹는 약과 비슷한 기전으로 이 테스토스테론이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으로 전환되는 것을 억제할 수 있도록 하여서 이 탈모에 도움을 줍니다. 자, 남성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프로페시아, 아보다트와 같은 이 경구 치료제가 훨씬 더 효과적이어서 이 약은 주로 여성분들에게 처방이 되는 약이고요. 경구 치료를 못 먹는 남성분들에게도 처방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드로겐성 탈모를 겪는 여성분들이라면 이 엘크라넬 알파액과 미녹시딜액 이 두 가지를 함께 병용하여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이 실제 임상 결과에서 여성분들이 아침에 엘크라넬 알파액을 쓰고 저녁에 미녹시딜액을 이렇게 함께 써서 6개월 이상 사용한 결과 무려 88% 환자에게서 모발수 증가라든지 모발 굵기 증가와 같은 효과가 나왔다고 하니 빠르고 확실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병용을 권장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바르는 외용제를 사용하시다가 중단하시게 되면 치료 효과가 감소될 수 있으니 바르시는 게 조금은 이렇게 불편하시더라도 꾸준하게 사용하시면서 탈모에 도움되는 영양 성분과 건강한 생활 패턴을 병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우리가 이 내용은 2편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이오니 참고해 주세요. 자, 탈모 유형 세 번째, 좀 특이한 유형인데요. 이렇게 군데군데 동전처럼 구멍이 난 것처럼 보이는 원형 탈모입니다. 이 원형 탈모는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문제가 생겨서 이 우리의 모낭을 해로운 이물질로 인식을 하고 이를 공격해서 생기는 탈모로 일종의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이는 대부분 과도한 스트레스와 연관이 있어서 이 수면을 충분히 이렇게 취하시거나 영양분을 이렇게 잘 먹어주면 자연 치유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심각한 경우에는 우리 스테로이드제로 치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처음에는 이 작은 부분만 탈모가 진행이 돼서 무감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걸 장기간 방치하게 되면 그 범위가 점점 이렇게 확장되거나 탈모반이 다발로 이렇게 생기게 돼서 심각한 탈모를 초래할 수 있으니 꼭 병원에서 치료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남성형, 여성형, 원형 탈모 이렇게 대표적인 세 가지 탈모 유형과 그 치료법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이 외에도 두피 질환에 의해서 탈모가 생기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유형의 탈모에는 주로 스테로이드 처방을 받으시거나 이 항진균제를 사용해서 초반에 치료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오늘 이 긴 영상 속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딱 한마디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노한 처방! 무턱대고 탈모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이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 후에 그에 맞는 치료법으로 꾸준히 치료하자! 자, 이렇게 탈모의 다양한 유형과 다양한 치료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내 탈모는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 어떤 약을 복용해야 하고 그에 따른 부작용은 없는지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영상을 참고하셔서 나의 탈모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원인을 최대한 파악해 보시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는
꾸준한 치료와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용한 약사가 알려드리는 탈모 해결법. 오늘 이 1편에서는 탈모의 유형과 치료약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어 보았고요. 우리가 2편에서는 탈모약과 병행하면 좋을 이 영양제와 그리고 생활습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자, 2편도 이어서 꼭 시청해 주세요. 자, 오늘의 용한 처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번에도 더 용한 처방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